방 안의 불을 조금 낮추시고 이 기이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시지요. 잠깐, 저희 채널을 아직까지 구독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살포시 눌러주십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려 칠흑같이 어두운 조선 중기의 어느 가을밤입니다. 충청도 외곽, 산세가 험하기로 소문난 흑령산 자락에는 수백 년 된 아름드리 소나무들에 둘러싸인 거대한 기와집 한 채가 있었지요. 한때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이씨 가문의 종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십시오. 단청은 흉측하게 벗겨져 나가고 소슬대문은 비가 올 때마다 기괴한 비명을 지르며 삐걱거립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성인 허리춤까지 자라나 마치 버려진 무덤가를 연상케 했지요. 이 쓸쓸한 고택의 현재 주인은 젊은 이도령이었습니다. 그는 글 공부에는 능했을지 몰라도 세상 물정이라고는 갓 태어난 강아지보다도 모르는 위인이었지요.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빚과 텅 빈 곳간 앞에서 이도령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매일 밤 툇마루에 걸터 앉아 차가운 달빛을 보며 탁주 한 사발에 눈물을 섞어 마시는 것뿐이었습니다. 가문이 대대에 이르러 이리 박살이 나다니 지하에 계신 아버님을 무슨 낯으로 뵐꼬. 그의 한숨 소리가 적막한 마당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어두운 부엌 쪽에서 희끄무레한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기어나옵니다. 바스락 스. 걸음걸이가 어찌나 가벼운지 마른 낙엽을 밟는데도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바로 이 집안에 유일하게 남은 여종 막순이었습니다. 나이는 50을 넘겼을까. 허리는 활처럼 굽었고 머리에는 언제나 떼국물이 졸졸 흐르는 잿빛 수건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마른 버짐이 피어 흉측했으나 수건 아래로 번뜩이는 그녀의 두 눈빛만큼은 어둠 속의 살쾡이처럼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굽은 허리를 이끌고 이도령 곁으로 다가와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밤바람이 찹싸옵니다. 방으로 드시지요. 한편 이 마을에는 이도령의 고택을 호시탐탐 노리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고을 제1의 부자 최대감이었습니다. 최대감으로 말할 것 같으면 턱 밑까지 처진 기름진 뱃살에 손가락마다 아라리 박힌 옷가락지를 끼고 다니는 탐욕의 화신이었지요.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죽신이 대도를 쿵쿵 짓누르는 소리는 마을 소장농들에게는 저승사자의 발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최대감이 이 썩어가는 이씨 종택을 노리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 집터가 1000년에 한 번 나온다는, 자손 대대로 정승판서를 배출한다는 전설 속의 금섬포란형, 황금 두꺼비가 알을 품은 형상, 명당이었기 때문입니다. 끌끌끌, 썩은 나무 둥치에 어울리지 않는 호사스러운 터지. 그렇고 말고. 최대감은 매일 아침 자신의 사랑채에 앉아 이씨 가문의 기와지붕을 노려보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도령을 길바닥에 나앉게 할 아주 교묘하고도 악랄한 덫을 치밀하게 짜놓고 살찐 손가락으로 샘을 튕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만간 이씨 고택에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안개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SFX,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하인들의 호통 소리. 에라! 물러거라! 최대감마님 행차시다! 먼지를 일으키며 이씨 종택 마당으로 들이닥친 최대감 일행. 최대감은 가마에서 내리며 코를 쥐어 틀어막았습니다. 에이, 쯧쯧. 양반의 집구석에서
썩은 쥐구멍 냄새가 나는구나. 그는 이도령을 향해 고개도 숙이지 않은 채 턱으로 거만하게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이도령은 수치심에 입술을 파르르 떨었지만 힘없는 자가 어찌하겠습니까? 마루 끝에 서서 간신히 인사를 받았습니다. 최대감이 품속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펄럭이며 꺼냈습니다. 이복의 도령, 자네 선친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내게 은자 1000냥을 빌려가신 사실을 아는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님께선 단 한 번도 남의 손을 빌린 적이 없으십니다. 이도령이 기겁을 하며 소리치자 최대감은 뱀처럼 징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문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어허, 이 사람아. 여기 자네 부친의 수결이 떡하니 찍혀있지 않은가? 기한이 어제로 끝났으니 이자까지 합쳐 2000냥일세. 당장 갚지 못하겠거든 이 집토와 문서를 내놓고 야반도주라도 하는 게 목숨을 부지하는 길일게야. 그것은 최대감이 당대의 위족군을 사서 완벽하게 꾸며낸 가짜 차용증이었습니다. 최대감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마당. 이도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SFX. 구슬프게 우는 남자의 흑흑거리는 소리. 그치구나. 내 대에 이르러 가문을 지켜내지 못하고 저런 시정잡배 같은 놈에게 조상의 뼈가 묻힌 땅을 빼앗기게 생겼으니 차라리 내 이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죽으리라. 이도령이 마당의 댓돌에 머리를 박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앙상하고 거친 손 하나가 이도령의 어깨를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뒤를 돌아본 이도령은 흠칫 놀랐습니다. 언제 다가왔는지 잿빛 수건을 두른 막순이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평소 땅만 보고 걷던 늙은 여종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는 마치 수백 년을 살아온 구미호처럼 깊고 시퍼런 안광이 번뜩이고 있었지요. 도련님, 사내 대장부가 어찌 개 짖는 소리에 목숨을 버리려 하십니까? 막수는 허리를 천천히 펴며 이때 그녀의 굽었던 허리가 꼿꼿해지는 듯한 기묘한 느낌을 줍니다. 갈라진 목소리로 길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소인년이 비록 소뚜껑이나 닦는 천한 신분이나 평생 대감마님의 먹을 갈며 글 어깨 너머로 세상을 보았사옵니다. 저 문서는 가짜가 명백합니다. 허나 관아의 사또마저 저 돼지 같은 놈의 기름진 돈줄에 매수된 지 오래니 법으로는 이길 수 없지요. 그럼 어찌한단 말이냐? 막수는 씩 입꼬리를 기괴하게 비틀어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 그놈의 배를 꼬아 놓아야지요. 도련님께서는 이틀 뒤 마을 사람들을 전부 이 마당으로 불러 모으기만 하십시오. 나머지는 이 늙은 년이 다 알아서 하겠사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도 낮고 단호하여 이도령은 홀린 듯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막순의 기이한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호롱불 하나에 의지한 채 부엌 아궁이에 새카만 참숯을 긁어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뒷산에서 갓 잡아온 까마귀의 피를 숯가루에 섞어 끈적끈적한 먹물을 만들기 시작했지요. 스, 스, 먹하는 소리. 짐승의 피냄새와 매캐한 숯냄새가 부엌에 가득 찼습니다. 막수는 낡은 붓을 들어 붉은 빛이 감도는 먹물을 듬뿍 묻히더니 정체를 알 수 없는 해괴한 부적과 글귀들을 당나무 한지에 밤새도록 적어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마을에는 기이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이 돌연 시뻘건 핏빛으로 물들더니 한낮인데도 부엉이가 미친 듯이 울어댔습니다.
동네 개들은 일제히 꼬리를 말고 바들바들 떨며 헛구역질을 해댔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흉조다 흉조여. 이 시종택에 큰 원기가 쓰인 게 틀림없어. 최대감집의 우물물마저 갑자기 새카만 흙탕물로 변해버리자 미신을 맹신하던 최대감 역시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그 스산한 오후, 최대감의 집 대문 앞, 잿빛 수건을 깊게 눌러쓴 막순이 지팡이를 짚고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문지기들이 어디서 거지 발사개 같은 노파가 알짱거리느냐! 며 몽둥이를 치켜들었지만 막수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음산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대감마님께 이씨 집안에 숨겨진 황금 두꺼비의 위치를 알려드리러 왔다 여쭈어라. 그 한마디에 문지기들의 안색이 변했고 대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호화로운 비단 병풍 앞 눈을 번뜩이며 앉아있는 최대감. 막수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넋쭉 엎드렸지만 그녀의 태도에는 묘한 여유가 흘렀습니다. 내 인연, 내가 정녕 명당의 혈자리를 알고 있단 말이냐? 최대감이 침을 튀기며 묻자 막수는 바닥에 머리를 댄 채로 대답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허나 그 자리는 선대 대감께서 무서운 주수를 걸어 숨겨두셨사옵니다. 그 주수를 풀 열쇠는 오직 내일 모레 대감마님께서 가져오실 그 차용증뿐이옵니다. 차용증? 그게 무슨 개소리냐? 막순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사이로 빛나는 그녀의 눈빛에 최대감은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대감마님, 선대 대감의 수결이 찍힌 그 문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그것을 명당 정중앙에서 불태워 그 재를 마셔야만 털을 억누르는 지방령을 달래고 땅의 기운을 온전히 차지하실 수 있사옵니다. 만약 억지로 땅을 빼앗으려 하신다면 대감마님의 3대가 피를 토하며 죽어나갈 것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었지만 동시에 귀신을 극도로 두려워하던 최대감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막수는 이 미세한 균열을 놓치지 않았고 심리전의 덫은 완벽하게 세팅되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몰려든 마을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마당 중앙에는 이도령이 파리한 안색으로 서 있었고 그 뒤로 막순이 무표정한 얼굴로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최대감이 가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등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문제의 가짜 차용증이 들려 있었지요. SFX. 군중들의 수군거리는 소리. 바람에 나뭇잎이 스산하게 흔들리는 소리. 자, 약속한 날이 밝았다. 돈 2,000냥을 내놓든지 당장 이 집문서를 내놓고 니놈의 발로 걸어 나가거라! 최대감의 호통에 군중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도령이 덜덜 떨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막순이가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대감마님, 도련님을 대신해 늙은 종년이 여쭙겠습니다. 저 차용증이 진정 우리 선대 대감마님께서 직접 수결하신 진본이 맞사옵니까? 최대감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여기 선명한 지장이 보이지 않느냐? 그때 막순이 갑자기 허리를 꼿꼿이 펴고 하늘을 향해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카카카카카. 소름 끼치는 노파의 웃음소리. 아이고 대감, 참으로 어리석으십니다. 우리 선대 대감마님께서도 생전에 도장을 잃어버리신 후 수결을 하실 때 절대 일반 인주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부정을 타지 않도록 오직 까마귀 피와 참숯을 섞은 특수한 먹물만을 엄지손가락에 발라 찍으셨지요. 군중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막순이가 소매에서 사발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밤새 만든 검붉은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 선대 대감마님의 수결이라면 이 까마귀 피를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그 피를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며 붉은 빛이 영롱해질 것입니다. 허나 가짜인 줄 알면 피가 겉돌고 검게 썩어버리겠지요. 대감, 그 문서가 진본이라면 당장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시험을 받아보시지요. 최대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위족군을 시켜 흔하디 흔한 싸구려 인주로 지장을 찍게 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피가 겉돌아 위조임이 들통나면 양반을 기만한 죄로 곤장을 맞고 전 재산을 몰수당할 판이었습니다. 게다가 며칠 전 막순이 경고했던 명당의 저주와 지방령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치며 공포가 극에 달했습니다. 귀신이 노하여 자신의 3대가 피를 토할 것이라는 환청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이 요망한 년, 감히 어디다 짐승의 피를 들이대느냐? 최대감이 뒷걸음질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군중의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일제히 그를 향해 꽂혔습니다. 막수는 한 발짝 더 다가가며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왜 못하십니까? 가짜가 아니라면 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이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혹여 하늘이 두렵고 선대 대감의 원귀가 두려우신 geb니까? 그 기세에 짓눌린 최대감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안 된다! 다 필요 없다! 징그러운 원귀가 들린 땅 따위 줘도 안 갖는다! 최대감은 스스로 그 가짜 차용증을 쫙쫙 찢어버리고는 바지에 오중을 지린 채 뒤도 안 돌아보고 마당을 도망쳐 나갔습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우레와 같은 함성과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군중의 환호성, 최대감이 엎어지며 도망가는 소리. 폭풍이 지나간 이씨 종택. 위기는 완벽하게 해소되었습니다. 이도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면서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순아, 내가 이 가문을 살렸구나. 내 평생 너를 은인으로 모시고 당장 면천문서를 써주마. 이도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뒤를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막순의 반응은 이상했습니다. 기뻐하기는커녕 그녀는 마당 한 구석에 서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기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굽었던 허리는 어느새 젊은 여인처럼 완벽하게 펴져 있었고 얼굴을 덮고 있던 잿빛 수건이 바람에 살짝 벗겨졌을 때 이도령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마름버짐으로 가득했던 노파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눈처럼 하얀 피부에 요염한 눈매를 가진 낯선 여인의 옆얼굴이 보였던 것입니다. 도련님, 막순, 아니 그녀였던 존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마저 은쟁반의 옥구슬이 구르듯 청아하고 맑았습니다. 이 터는 본래 인간의 탐욕을 품기에 너무도 거대한 곳입니다. 300년 전 도련님의 선조와 맺었던 약조는 오늘로써 모두 갚았습니다. 부디 베풀며 사시옵소서. 그 순간 땅거미가 지며 마당에 짙은 안개가 훅 하고 밀려왔습니다. 쏴 하는 바람소리, 신비로운 종소리. 이도령이 놀라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을 때 막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녀가 서 있던 자리에는 오직 황금빛으로 빛나는 커다란 두꺼비 비늘 하나만이 바닥에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녀는 이 집안의 늙은 종이 아니라 땅을 지키던 영물이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도령이 그토록 의지했던 막순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오래된 집, 낡은 나무 아래에는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인간의 어리석음을 지켜보며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무언가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남의 것을 탐하다간 최대감처럼 꼬리를 말고 도망치거나 혹은 영원히 안개 속으로 끌려갈지도 모를 일이지요. 오늘 채널명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등골이 서늘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기이하고 소름 돋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